지금 이 영상을 조용히 틀어두고 계신 당신이라면 아마도 오늘 하루도 마음이 조금은 바빴던 분일 겁니다. 겉으로는 별일 없었습니다. 아침 먹고 산책 나갔다가 점심 먹고 텔레비전 보고, 그런데 속으로는 생각이 쉬지 않고 오갔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내일 걱정.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시간이 끝난 뒤에도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고 싶다면 그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욕심 덕분에 살았습니다. 더 벌어야 했고, 더 버텨야 했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살게 했고, 가족을 먹여 살렸고, 어느 정도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그 욕심이 삶을 지켜주는 불이 아니라 잠을 깨우는 열기가 되었습니다. 밤에 눈을 감아도 가슴이 뜨거워서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 스님들은 사람의 마음을 불에 비유했습니다. 불은 잘 쓰면 따뜻하지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손을 데인다고. 오늘 이 시간은 욕심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욕심을 미워하자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그 불에서 조금 떨어져 앉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애쓰지 마십시오. 이해하려 들지 않아도 되고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야기를 듣듯 누군가의 인생을 엿듣듯 편안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실 겁니다. 20살 봄 공장 문을 처음 들어설 때의 냄새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기름과 쇳가루가 섞인 묘하게 쓰디쓴 그 냄새.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기계 소리가 울렸고 밤 9시가 되어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그때는 피곤하다는 생각조차 사치였습니다. 지금 버티면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그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되었습니다. 첫 월급날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가던 길. 어머니는 말없이 그걸 받아들고는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고생했다. 딱 3글자였지만 그날 밤 잠은 참 편했습니다. 욕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세월은 참 이상한 것을 합니다. 처음엔 살기 위해 뛰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키기 위해 뛰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집, 자식 학비, 체면, 자리. 욕심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조급해졌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라던 그 나중이 막상 오니까 괜찮지 않았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추워서 불을 쬐었는데 이제는 불이 뜨거워서 물러나고 싶은데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쥔 장작을 놓으면 그동안 버텨온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버티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거울 속 그 사람의 눈빛이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욕심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빠, 요즘 전화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에 뭔가 걸린 게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예전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24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신문을 펼쳐도 산책을 나가도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할 일은 줄었는데
걱정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식 걱정, 애들이 잘 먹고 사는지, 직장은 괜찮은지, 건강은 챙기는지, 돈 걱정,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몸 걱정, 어제보다 무릎이 더 아픈 것 같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전화를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뭐하니? 밥은 먹었어? 돈은 모자라지 않고? 물어보면서도 스스로 이상했습니다. 왜 나는 이러고 있을까? 어느 날 딸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다 컸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해서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외로웠던 거구나.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가질 때보다 잃을 때 손에 더 힘이 들어간다고. 움켜쥔 손은 결국 쥐고 있는 것마저 아프게 만든다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식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워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걸 깨닫고 나니까 손에 힘이 조금 빠지더군요. 여전히 외롭긴 했지만 적어도 왜 외로운지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당신도 혹시 뭔가를 너무 세게 쥐고 계신 건 아닙니까?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는 게 불편해졌더군요. 주름이 늘어서도 아니고 머리가 휘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애썼는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내려놓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 속 그 사람도 같은 얼굴로 나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심을 못 놓는 게 아니라 놓기가 무서운 거라고. 욕심을 놓으면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30년, 40년을 그렇게 악착같이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사실 그럴 필요 없었어라고 말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절에서 들은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집착 때문에 못 놓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존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버텨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맞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정답이었다는 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삶은 시험지가 아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주는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맞고 틀림으로 채점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낸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아무도 당신 인생에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채점표를 들고 서 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거울 앞에 설 때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여전히 욕심은 있었지만 적어도 그 욕심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욕심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불이 왜 계속 타고 있는지 압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유튜브에서 명상 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조용한 음악과 함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생각을 흘려보내세요.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생각을 비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 확인해야 하는데, 은행 적금 만기 언제였더라. 큰애는 요즘 잠은 잘 자나. 억지로 떨쳐내려 할수록 생각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마치 쫓아내려는 개가 더 달라붙는 것처럼 10분을 버티다가 눈을 떴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나는 명상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며칠을 그렇게 애쓰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불을 끄려고 입으로 후후 불면 연기만 더 커진다는 것을. 그러니 불 자체를 끄려 하지 말고 불을 키우는 것이 뭔지 봐야 한다는 것을. 욕심의 연료는 비교였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누가 얼마나 모았다더라. 누구 자식이 어디 다닌다더라. 누구는 건강해 보이던데 나는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프지.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속 불이 다시 활활 타올랐습니다. 뉴스를 보면 또 그랬습니다. 노후 자금은 최소 얼마가 필요하다. 건강검진은 몇 개월에 한 번 받아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정보들이 불안만 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는 한 번 건너뛰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뉴스도 아침에 한 번만 보고 끄기로 했습니다. SNS는 아예 앱을 삭제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예전보다 덜 답답했습니다. 저녁에 누우면 생각이 예전보다 덜 꼬리를 물었습니다. 불을 끄려 하지 않았을 뿐인데 불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락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신기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받았던 표창장, 명함첩, 낡은 수첩, 언젠가 쓸 줄 알고 모아둔 영수증 뭉치. 그 중에서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펼쳐보니 전부 업무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회의록, 기한서, 보고서. 그때는 중요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잘 처리해야 인정받고 승진하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프로젝트, 퇴사한 사람들, 사라진 부서. 이걸 왜 가지고 있었지?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리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걸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저 종이 몇 장 버렸을 뿐인데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진짜로. 아내가 다락방에 올라왔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좀 버리는 중이야. 오, 드디어? 나더러 버리라고 했을 땐 언제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몇 번이나 이제 필요 없는 거 버리자고 했을 때 저는 대답했었죠. 그래도 이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사실은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버리면 뭔가 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일했던 흔적, 열심히 살았던 증거를 지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버리고 나니 알겠더군요. 내려놓는 게 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손을 푸는 거였습니다. 꽉 쥔 손으로는 새로운 걸 잡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잠이 잘 왔습니다. 다락방엔 여전히 버릴 게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건 내일 해도 괜찮았습니다. 마음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버려도 되는 생각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을 순간인데 그날따라 한참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천천히 떠다니는 모습이 묘하게 예뻤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밥 한 공기. 특별할 것 없는 아침이었지만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맛있어. 아내가 놀란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맛있어서. 사실 그 국은 어제도 먹었고 지난주에도 먹었습니다. 달라진 건 국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욕심이 조금 가라앉으니까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쁘게 지나쳤던 것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언제 폈는지 몰랐습니다. 매일 이 길을 걸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전엔 쉬는 것조차 불안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앉아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람이 지나가는 걸 느끼며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계셨습니다. 날씨 좋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러게요. 이런 날은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제일이에요. 맞았습니다. 욕심이 사라진 자리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들어올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쉼터라는 게 이런 건가? 아직도 가끔 불안은 찾아옵니다. 욕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이사이에 이런 순간들이 끼어듭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동네 마트에서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뭔가 그럴듯한 대답을 준비했을 겁니다. 운동 다닌다, 책 읽는다, 친구들 만난다. 바쁘게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냥 집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지내요. 후배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나중에 퇴직하면 그래야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뭔가 더 덧붙였을 겁니다. 아니야, 나도 바빠, 할 게 많아.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날은 그냥 웃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예전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 했을까? 왜 내 하루를 증명하고 싶어 했을까? 살아온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왜 저렇게 살았는지, 마치 시험지처럼 내 인생을 펼쳐 보이고 이해받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내한테도 그랬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내는 듣고 있었지만 사실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정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옛 글에서 읽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참된 자존심은 남의 인정이 필요 없을 때 완성된다고.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요즘은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했는지, 어제는 어땠는지, 누가 물어봐도 간단히 대답하고 넘어갑니다. 이상하게도 말이 줄어드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벼웠습니다. 어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몰라. 그냥 편해 보여. 편하다는 말. 그 말이 가장 좋은 증명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빗줄기가 가늘고 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짜증이 났을 겁니다. 나가려고 했는데, 운동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틀어졌는데. 하지만 그날은 그냥 비를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봤습니다. 아내가 차를 내왔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어야겠네. 그래야죠, 뭐.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잘 보낸 날, 못 보낸 날. 그런 걸 나누지 않습니다. 하루는 그냥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잠드는 하루. 특별할 것 없는 하루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심심하지 않아요? 글쎄요. 심심한가요? 예전엔 자극적인 게 필요했습니다. 뭔가 크고 강하고 의미 있는 일들.
그런 게 없으면 하루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용한 게 편합니다.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어느 스님이 말했다죠. 불을 끄는 사람은 불과 싸우지 않는다고, 그저 거리를 둔다고. 맞습니다. 욕심과 싸우지 않습니다. 욕심이 올라오면 그냥 바라봅니다. 아, 지금 욕심이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알아채기만 해도 욕심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어제 손주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잘했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상 많이 받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뭔가 멋진 이야기를 꾸며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할아버지는 그냥 열심히 살았단다. 화려하지 않은 대답이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욕심 없는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개겠죠. 개면 나가면 되고 또 비가 오면 집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중간에 한두 번쯤은 당신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불을 안고 살아왔으니까요. 욕심이 오늘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씨가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 불이 완전히 꺼지는 날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불 앞에 앉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젊을 때는 불을 키우는 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끓이는 나이입니다. 태우는 대신 데우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지만 강가에 앉은 사람은 쉴 수 있다고. 욕심이라는 강물은 여전히 흐르겠지만 당신은 이제 그 강가에 앉아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버텼고, 충분히 견뎠고, 충분히 이겨냈습니다.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은 이미 당신의 오늘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태워도 되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난 뒤 마음이 조금만 가벼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불은 여전히 타고 있을 테지만 당신은 이제 그 앞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심은 천천히 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